안녕하십니까. 지정학적 리스크의 정점을 분석하는 세계 경제 지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의 전운이 불러올 한반도의 거대한 경제적 파고를 직시해야 합니다. 이란과 튀르키예의 군사적 대립,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 이것은 단순한 중동의 정세 불안을 넘어선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동맥 경화를 예고합니다. KOSPI 지수의 변동성 확대와 물가 급등, 이것이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닌 이유는 우리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인플레이션의 역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원유 수입의 약 90%가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합니다. 에너지 안보의 생명선이 끊기는 순간 한국 경제는 전례 없는 공급망 쇼크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제 소득부터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까지 호르무즈의 나비 효과는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깊숙한 곳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파급력을 정밀 분석하겠습니다. 자, 이제 동지중해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바다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함선들이 집결하며 거대한 전장의 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전례 없는 규모의 군사활동이 포착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력 과시 수준을 한참 넘어선 겁니다. 미국과 영국, 그리고 프랑스의 깃발이 선명합니다. 서방연합군의 핵심 항모 타격군이 집결하며 중동의 지정학적 구도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배치는 명확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려는 그 어떠한 시나리오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압도적인 억제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3월 4일과 9일, 이 날짜들을 주목하십시오. 미사일이 공중을 가르며 실제 무력 충돌이 가시화되었고 우리의 에너지 안보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이라크와 시리아 상공을 가로질러 튀르키예 남부 국경을 조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위가 아닙니다. 영내 균형을 무너뜨리는 실질적인 종심 타격 위협입니다. 여러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나토 내에서 미국 다음으로 강력한 재래식 군사력을 보유한 튀르키예가 공격 사정권에 들어왔다는 건 곧 전면전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미국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최신의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함과 에이브러햄 링컨함을 전진 배치하며 이란의 봉쇄 전략에 맞불을 놓은 상태죠. 핵심은 전력 투사, 즉 파워 프로젝션입니다. 항모의 레이더망이 중동 전역을 샅샅이 훑으며 이란의 미사일 기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공급망의 생명줄을 지키기 위한 미국의 무력 시위입니다. 현재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들이 비상 대기 상태인 하이 알러트에 돌입했습니다. 이 긴장의 불꽃이 튀는 순간 $1 환율은 폭등하고 우리 KOSPI 지수는 직격탄을 맞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란의 미사일 궤적이 레드라인을 넘고 말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영공 침범이며 나토 회원국인 튀르키예의 주권을 직접 타격한 전술적 도발입니다. 이미 지난 3월 4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친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세가 있었습니다. 공역을 가르는 불꽃들이 포착되었지만 다행히 방공 시스템이 즉각 가동되었습니다. 고고도와 저고도를 아우르는 다층 방공망 덕분에 대부분의 위협이 공중에서 분쇄되었습니다. 안전하게 요격됨이라는 메시지가 떴지만 이는 일시적인 안도일 뿐입니다. 보십시오. 이란의 최종 목표는 이곳 전략적 요충지인 인지를릭 공군기지입니다. 이곳이 타격받는다면 한국의 원유 수급망은 사실상 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나토 헌장 제5조의 발동 여부입니다. 집단방위 원칙이 가동되는 순간 시장은 패닉에 빠질 것이며 $1 환율은 통제 불능의 구간으로 진입할 것입니다. 이란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터키 영공 침범은 의도된 것이 아니며 터키를 직접 겨냥할 의사는 없다는 기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회색지대 전술이죠. 하지만 터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에르도안 정부는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고 선언하며 국가 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외교적 한계선을 넘은 셈입니다. 실제 행동도 즉각적이었습니다. 작전 지도가 부키프로스로 확대됩니다. 이곳 게치트칼레 공항에 터키 공군의 주력인 F-16 전투기 6대가 긴급 전개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어용이 아닙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한반도를 덮치기 직전 터키가 이란의 목줄을 죄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우리 KOSPI 지수와 원달러 환율이 요동치기 시작한 이유죠. 이란은 비대칭 전략인 샤헤드 136 드론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속 비행을 통해 레이더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어 정밀 타격을 시도하는 전술인데, 이는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수송로를 언제든 마비시킬 수 있는 위협입니다. 단돈 수백만 원의 저가형 드론이 수천억 원대의 방공망을 흔듭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전의 핵심 키워드인 비대칭 전력의 가성비가 보여주는 공포죠. 하지만 튀르키예는 즉각 응수했습니다. 북사이프러스에 전진 배치된 F-16 편대는 24시간 초계 비행을 통해 적어도 침투를 시도하는 드론들을 조기에 포착, 경멸하고 있습니다. 중동 영공의 긴장감이 고조되자 전투기가 민항기를 직접 호위하는 상황까지 연출됩니다. 물류망의 동맥경화는 곧 우리 KOSPI와 원화 가치에 직격탄을 날리는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만약 이란이 전략적 오판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 끝은 어디일까요? 이제 튀르키예의 진짜 주먹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중해의 판도를 바꿀 다목적 강습 상륙함 TCG 아나돌루가 그 거대한 그림자를 드러냅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이 터키가 꺼내든 회심의 카드, 세계 최초의 무인기 전용 항공모함인 TCG 아나돌루입니다. 비대칭 전력의 정점인 무장 드론을 대거 운용하며 해상 주도권을 완전히 재편하고 있죠. 아나돌루함이 동지 중해의 긴장된 파도를 가르며 국경 인근으로 전진 배치되었습니다. 이는 이란의 봉쇄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무력 시위이자 에너지 수송로를 사수하겠다라는 강력한 지정학적 메시지입니다. 사태가 급박해지자 EU와 나토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공동 해군 방어 부대 편성을 공식화하며 이란의 도발에 맞선 집단 안보 체제를 가동한 것입니다. 국제 공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협은 실존합니다. 키프로스에 위치한 영국의 전략 요충지 아크로테리 공군기지가 이란산 샤헤드 136 자폭 드론의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중동의 불길이 유럽의 전략 자산으로 번지기 직전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영국 국방장관이 즉각 키프로스로 급파되었습니다. 셔틀 외교와 군사적 대응 사이에서 긴박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죠. 이는 우리 KOSPI와 원화 가치 안정에도 직결된 중대한 변곡점입니다. 영국 해군의 최첨단 방공 구축함 HMS 드래곤함이 동지 중해에 육중한 둠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닙니다. 우리 KOSPI 시장의 하방 압력을 저지하기 위한 서방의 실질적인 전술적 대응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에 6만 5천 톤급 초대형 항공모함 HMS 프린스 오브 웨일스호가 긴급 출격 채비를 마쳤습니다. 에너지 수급망 붕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한 대규모 전력 투사입니다. 유럽의 또 다른 축 프랑스도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마크롱 정부는 이번 사태가 원달러 환율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파장을 정밀하게 주시하며 개입을 선언했습니다. 유럽 유일의 핵 추진 항공모함 샤를 드 고람을 필두로 10척의 정예 군함이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지중해의 긴장감은 이제 우리 실물 경제를 위협하는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에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호위 함대까지 전격 합류하며 범유럽 연합 함대가 결성되었습니다. 원화 가치의 폭락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이 거대한 움직임이 한국 경제의 운명을 결정지을 변수가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생명줄이 걸린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핵심 급소를 짚어드리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빗장이 걸리는 순간 원유 90%를 중동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는 원화 가치 폭락과 KOSPI 붕괴라는 전대미문의 복합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파국을 막기 위해 유럽의 맹주 프랑스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핵 추진 항공모함 샤를 드골 호의 갑판에 내려앉았습니다. 마크롱은 이번 작전의 성격을 분명히 했습니다. 확전은 경계하되 에너지 공급망을 위협하는 세력에겐 타협 없는 평화적 방어를 수행하겠다는 선언이죠. 강대국들의 연합 호위 함대가 전개되면서 멈춰섰던 우리 국적선들도 다시 동력을 얻었습니다.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결정적 장면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프랑스의 개입은 군사적 억지력과 외교적 보복 수단을 동시에 열어두는 고도의 계산된 행보입니다. 상대의 행동 반경을 제약하는 전형적인 강대국 외교죠. 유럽연합의 공조도 본격화됩니다. 네덜란드는 자국의 최신 방공 구축함인 에베르체남을 키프로스 인근 해역으로 긴급 전개시켰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그리스의 신속한 행동입니다. 지중해의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가장 깊은 국가답게 그 누구보다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F-16 전투기 4대와 함께 호위함 키몬과 사라를 파견했습니다. 1821년 독립전쟁 당시 영웅들의 이름을 딴 이 함선들은 그리스의 강력한 수호 의지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지원을 넘어섭니다. 그리스가 동지 중에 안보 주도권을 다시 쥐겠다는 역사적 역할로의 회귀를 대내외에 선포하는 상징적 조치입니다. 사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파키스탄이 정예 해군 육전대와 군수 지원함을 파견하며 다국적 연합전선의 병참 기능을 보강하고 나섰습니다. 원유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국제사회의 절박한 움직임이죠. 이제 동지 중에는 거대한 다국적 함대로 가득 찼습니다. 스틱맨이 측정하는 이 심리적 압박 지수를 보십시오. 이란을 향한 강력한 경고이자 요동치는 코스피 시장을 진정시키려는 고도의 지정학적 제스처입니다. 지도의 초점은 다시 튀르키예입니다. 그들은 자국 기술의 결정체인 아셀산 40mm 대드론 시스템을 최전방에 배치했습니다. 저가형 드론 벌떼 공격에 대비한 가장 효율적인 방패죠. 보십시오. 아톰지능형 파편탄이 공중에서 장렬합니다. 수천 개의 파편이 허공에 거대한 강철의 장벽을 형성하며 접근하는 모든 위협을 물리적으로 차단합니다. 700m 상공. 이란의 자폭 드론이 이 장벽에 부딪혀 형체도 없이 사라집니다. 완벽한 요격입니다. 이런 기술적 우위야말로 우리 원유 수송로의 안전을 담보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튀르키예의 전술 기동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현대화된 장갑차 부대가 국경 도로를 메우며 실전 배치를 완료하는 모습은 지정학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시사합니다. 현장에 투입된 4만 명 규모의 지상군은 이란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장입니다. 이는 단순한 방어 태세를 넘어 영내 에너지 패권을 사수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죠. 튀르키예 정부는 이란을 향해 육해공 전 영역에서 완벽한 장갑의 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공급망을 위협하는 그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지도를 보시죠. 튀르키예 동부 말라티아 지역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가 전면 배치되었습니다. 이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행 원유 수송로의 배후를 바치는 핵심 방패입니다. 이러한 군사적 조치의 정점은 나토의 쿠레직 레이더 기지 보호에 있습니다. 이 정보 자산이 건재해야만 우리 경제의 생명선인 호르무즈 해협의 동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쿠레직 레이더의 위력입니다. 150km 밖에서 발사된 탄도탄의 궤적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이 정밀한 데이터는 중동 안보의 핵심 자산입니다. 여기에 튀르키예의 독자 기술인 히사르 방공망이 유기적으로 통합됩니다.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리듯
빈틈없는 네트워크 중심전 역량을 과시하는 것이죠. 결국 아나톨리아 동부에는 거대한 전략적 보호 실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에너지 수입로의 안전을 담보하는 방어막이기도 합니다. 이 상황은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판과 같습니다. 한 수의 움직임이 우리 코스피 시장과 원달러 환율에 즉각적인 파고를 일으키는 초긴장 상태입니다. 이란이 폰을 전진시키며 위협한다면 튀르키예는 킹을 직접 겨냥한 억제력으로 맞섭니다. 이것이 바로 한반도 운명까지 얽혀있는 완벽한 지정학적 체스 게임의 실체입니다. 현재 중동의 긴장 국면을 비유하자면 거대한 탄약고 옆에서 위태롭게 타오르는 다이너마이트 한 자루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비대칭적인 파괴력의 차이를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이란은 현재 어떤 군사적 상황에 처해 있으며 그들의 실질적인 타격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해상 전력을 먼저 분석해보죠. 이란의 주력인 알반드급 호위함은 미 해군의 항공모함 전단과 비교하면 마치 거대한 고래 옆에 돛담배처럼 보일 정도로 체급 차이가 압도적입니다. 최신 군사 시뮬레이션 데이터에 따르면 분쟁 발생 시 50척 이상의 이란 주요 군함이 개전 초기에 무력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제해권 확보는 이미 불가능에 가깝죠. 공군력의 실상은 더욱 처참합니다. 1970년대 유물인 F-14 톰캣과 미지 29가 여전히 주력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이는 현대전의 스텔스기 앞에서는 박물관 전시물과 다름없습니다. 이란 공군의 주력인 F-14 톰캣은 사실상 1970년대의 유산입니다. 현대적인 나토의 5세대 전투기 앞에서는 제공권 장악은커녕 생존조차 장담하기 힘든 체급 차이가 존재하죠. 지상군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한국군에서도 이미 박물관으로 간 M47 패튼 전차가 여전히 주력입니다. 현대 기갑전의 속도감을 따라가기엔 역부족인 수준이죠. 최신 대전차 미사일 앞에 구식 전차는 그저 움직이는 표적일 뿐입니다. 매우 취약함이라는 데이터는 곧 KOSPI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냉정한 지표가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지정학적 고립입니다. 지도를 넓게 보십시오. 이란은 현재 사방이 적대 세력이나 냉담한 이웃으로 둘러싸인 지정학적 막다른 골목에 갇혀 있습니다. 서쪽엔 강력한 튀르키예, 북쪽엔 침묵하는 러시아, 동쪽에 파키스탄, 그리고 남쪽의 미 제호 함대까지 이 거대한 포위망 속에서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될 확률은 지극히 낮습니다. 결국 이란은 지경학적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외통수를 두려워하지만 서쪽의 튀르키예와 바다 위의 미 제호 함대가 이미 그들의 숨통을 정밀하게 겨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국면에서 튀르키예는 단순한 인접국이 아닙니다. 나토의 최전방 창끝이자 중동의 균형추로서 이란의 지정학적 폭주를 제어하는 거대한 외교적 골든브릿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힘의 균형이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을 잠재우고 우리 KOSPI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테헤란 당국은 스스로 전략적 함정을 팠습니다. 무리한 봉쇄의 위협은 결국 자국 경제를 고립시키는 자충수가 되었고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거대한 구덩이 속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작전 계획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압도적인 군사 기술력은 이란의 노후화된 전력을 단숨에 무력화하며 우리의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불확실성을 종식시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결국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식의 힘을 통한 평화가 가시화되면 중동의 긴장은 임계점에 도달한 후 급격한 냉각기에 진입할 것입니다. 이는 곧 대한민국 경제를 옥죄던 지정학적 프리미엄이 해소되는 시점입니다. 이란 외무성은 연일 메가폰을 잡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수사적 위협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파국을 피하기 위한 고립무원의 비명에 가깝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전장의 포성은 잦아들고
모든 국가는 이 외교 협상의 테이블 위에서 실리를 챙기기 위한 치열한 수싸움을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흑해 곡물 협정을 이끌어내며 중재자로서의 역량을 증명했던 전례를 기억해야 합니다. 튀르키예는 이제 이란의 극단적 고립을 방지하는 동시에 나토의 전략적 자산으로서 새로운 외교적 항로를 개척하려 합니다. 이 중재의 성패가 곧 원화 가치와 코스피의 향방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입니다. 그러나 외교적 타결로 가는 길목엔 여전히 넘어야 할 거대한 장벽이 존재합니다. 양측 강경파의 정치적 이해관계라는 벽이죠. 이란은 언제든 전 세계 에너지의 동맥, 즉 글로벌 경제의 생명줄을 끊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무력 시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의 좁은 수로를 따라 이란의 소형 고속정들이 기뢰를 매설하며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매일 수백만 배럴의 석유 흐름이 마비될 위협에 처하는 순간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코스피 지수는 하락 압력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 해군 제호함대의 즉각적인 대응이 시작되면 상황은 반전됩니다. 도발을 감행하던 기뢰 부설정들은 정밀 타격의 표적이 될 뿐입니다. 워싱턴 정계는 현재 극심한 정책적 딜레마에 봉착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군사적 우위를 주장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확전의 공포를 경고하는 모순된 시그널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고 있죠. 미국 지도부가 승리를 선언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도발 가능성을 언급하는 이른바 기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KOSPI 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도로 끌어올리는 촉매제가 됩니다. 펜타곤은 이란이 여전히 비대칭 전력을 보유한 유효한 위협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호르무즈 해협의 리스크가 단기간에 소멸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냉정한 현실 정치를 시사하는 것입니다. 결국 대한민국 원유 수입의 90%가 통과하는 해상교통로가 완전히 보장될 때까지 미 해군 전력은 해협에 고정 배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경제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글로벌 물류 기반이 흔들리며 전 세계 공급망 지도가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 이 물류 대란은 곧 원화 가치 하락과 물가 폭등의 전조 현상입니다. 이제 시선을 우리 대한민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볼먼 나라의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지갑, 그리고 국가 생존과 직결된 실존적 위협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분석해드릴 내용은 현재 한국에 거주하며 경제 활동을 하는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이고도 중요한 것이 경제적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 지표를 보십시오. 중동 원유 의존도가 무려 90%를 상회합니다. 사실상 우리 경제의 모든 혈관이 중동이라는 심장에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혈관이 지나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이곳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가항폭이 불과 수십 킬로미터에 불과한 이 극단적인 병목 지점이 우리 경제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셈이죠. 만약 이 해협이 봉쇄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으로 향하던 가상의 오일 파이프라인은 즉시 마동될 것이며 이는 원화 가치 폭락과 유가 급등이라는 전대미문의 복합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주유소의 유가 표시기 숫자가 의미를 잃는 순간입니다. 리터당이 0원을 넘어 500원 그 이상으로 치솟는 건 이제 시간 문제죠. 호르무즈의 물리적 봉쇄는 중동발 공급 충격이 우리 실물 경제의 모세 혈관인 주유기 끝까지 도달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문제는 기름값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화력 발전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한국의 에너지 믹스 구조상 원유 수입 단가 폭등은 즉각적인 전력 생산 비용 상승을 초래합니다. 연료비 연동제는 이제 서민의 가계에 전기요금 폭탄이라는 직접적인 타격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물류는 국가 경제의 혈류입니다.
경유 가격의 급등은 운송비를 천정부지로 끌어올리고, 이는 곧 마트의 채소값부터 쿠팡과 같은 이커머스의 배송비까지 도미노처럼 인상시킵니다. 물류 시스템의 마비는 곧 소비 위축과 공급망 붕괴의 전초전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즉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의 거대한 파도입니다. 수요가 늘어서가 아니라 공급 단가가 올라서 발생하는 이 쓰나미는 한국의 거시경제 지표를 순식간에 난파선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에는 이미 경보가 울렸습니다. 코스피의 변동성이 극대화되고 원달러 환율이 임계치를 넘나드는 지금, 비즈니스맨과 투자자들은 단순히 차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본질적 변수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제 생존을 위한 포트폴리오 재편이 필수적인 시점입니다.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수준이 아닙니다. 에너지 자급률이 전무한 한국은 천문학적인 달러를 지불하며 원유를 수입해야 합니다. 우리 금고의 원화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피 같은 외환 보유고는 중동의 전란 속으로 증발하듯 사라집니다. 경상수지의 버팀목이었던 무역 흑자는 이제 옛말입니다. 원가 상승이 수출 경쟁력을 갉아먹으며 무역 수지 적자라는 거대한 눈덩이가 우리 경제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외환 시장의 심리적 저지선은 이미 붕괴되었습니다. 400원을 넘어 500원, 그리고 600원 원달러 환율의 폭주는 한국은행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국가적 비상사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율 변동이 아닙니다. 파멸적인 원화 가치의 하락입니다. 대한민국의 구매력이 국제 무대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경고등입니다. 수입 물가 폭등은 서민 경제의 실질 소득을 쥐어짜고 기업의 영업이익은 바닥을 칩니다. 임금은 정체된 채 물가만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맥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저성장과 고물가가 결합된 공포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압력이 우리 경제에 숨통을 조여오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 이상 한국의 제조 경쟁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환차손을 피하기 위한 셀코리아 열풍 속에 코스피 지수는 지지선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미 해군의 전개와 튀르키예의 외교적 결단이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지정학적 리스크는 곧바로 여러분의 지갑, 실질 구매력과 직결된 생존의 문제입니다. 한국은행은 이제 퇴로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것인가? 아니면은 도산하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 동결할 것인가? 거대한 트리거가 당겨졌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인질 삼아 튀르키예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였습니다. 에너지가 무기화된 지금 우리 경제의 명호는 이 긴박한 외교 전쟁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마주해야 합니다. 거시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지금, 과연 누가 이 거대한 세계 경제의 도미노 붕괴를 막아설 수 있을까요? 전선은 명확합니다.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은 미 해군의 압도적 함대와 중동의 새로운 질서를 재편하려는 튀르키예의 서슬퍼런 국경수비대. 이들의 충돌은 곧 한국의 수입물가 폭등으로 직결됩니다. 복잡한 분석을 걷어내고 본다면 위기 해결의 실마리 80%는 바로 저곳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호르무즈 해협에 잠겨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숨통을 쥐인 에너지 동맥이죠. 나머지 20%는 워싱턴의 최종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전면적인 괴멸 작전이냐, 아니면 지정학적 퇴로를 열어주는 철수냐, 그 선택이 우리 코스피의 바닥과 원달러 환율의 천장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지정학적 격변 속에서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통찰입니다. 세계 경제 지도를 구독하시고 용마만한 그런 이가 대한민국 경제의 다음 수순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